초음파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층들이 분리가 되어 있고 유선과 맞닿아 있지 않은 안전한 공간에 보형물이 잘 위치하고 구형구축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촉감이 좋고 회복이 빠르면서 통증이 적은 방식으로 수술을 해드리기 위해 근막마저도 보존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러 번 설명드리긴 했지만 한 번 더 근막하 가슴확대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슴확대 수술을 할 때 가급적이면 조직을 보존하고 근육을 보존하는 상태로 수술을 해드리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도 초음파를 통해서 연부 조직의 두께도 확인하고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슴확대 수술이 급성장하게 된 계기는 2001년에 나온 듀얼 플레인이라고 하는 수술 방법 덕분이지만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수술 방법은 듀얼 플레인은 아닙니다. 근막하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근막하도 아닙니다. 충격적이게도 근막 위에 좀 더 성긴 공간에 보형물 넣는 형태로 수술을 발전시켜 왔고 그 수술법을 적용한 이후로는 환자분들의 통증도 훨씬 더 줄어들고 촉감도 훨씬 좋고 회복도 빠른 경험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논문도 준비하고 있고 연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미용성형외과 학회에서 수술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보형물을 넣는 공간을 생각을 할 때 근육 밑에 넣거나 근육 위에 넣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안에도 매우 세부적인 분류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의학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가급적이면 가슴의 여러 공간 중에서 가장 부드럽고 박리가 쉽고 출혈이 생기지 않는 위치를 찾아서 보형물을 넣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근막하 공간이 근육하 이중평면보다 훨씬 더 촉감이 좋고 통증이 적으면서 회복이 빠르다는 논문은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에 나와 있었는데 의료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익숙했던 수술 방법을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근막하 수술로 피부가 두꺼운 분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시행을 해보고 또는 운동선수분들처럼 근육의 보존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한테 수술이 훨씬 더 수월하고 수술 후에 회복도 매우 빠르고 촉감이 좋은 장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마른 분들, 조직이 얇은 분들에게도 근막하 수술법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근막하로 수술하시는 원장님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러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께서 제가 근막하로 수술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막하 공간의 경우에는 근육하 이중평면보다는 조직을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만 근육과 근막이 붙어있는 구조물이 타이트하게 붙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막이 아주 얇으신 분들이거나 재수술의 경우에는 근막과 근육 사이를 박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한 이후에는 근막이 어느 정도 바닥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다른 수술법에 대한 연구 또 다른 선생님들과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은 근막을 근육에 보존한 채로 수술했을 때도 근막하 수술법과 비슷한 형태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주 초창기에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는 유선화 수술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슴에 있는 유선 조직 밑에다 보형물을 넣는 것인데 근막 위에 보형물을 넣게 되면 일종의 유선화 수술법이 되기 때문에 구형구축이 많이 생기고 리플링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는 논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간에 있었던 많은 해부학 논문과 수술 플레인별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한 장기간의 데이터 논문들을 많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가진 잠정적인 결론은 근막하 위쪽에 있는 공간은 유선 밑에 있는 지방층으로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모유를 생산해낼 수 있는 유선 조직과 바로 근육과 근막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지방층이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조직, 안구, 우리 심장, 그리고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은 지방층이라고 하는 쿠션을 통해서 보호가 되고 있는데요. 유선 조직 또한 지방층이 있기 때문에 유선 바로 밑에 보형물을 넣는 것이 아니라면 유선 밑에 있는 지방층의 두꺼운 층, 가장 아래층에 보형물을 넣음으로써 단단한 근막도 보존해서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유선 조직이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구형구축을 예방할 수 있는 형태로 수술하는 것을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언젠가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방식으로 수술을 해봤고 초음파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층들이 분리가 되어 있고 유선과 맞닿아 있지 않은 안전한 공간에 보형물이 잘 위치하고 구형 구축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촉감이 좋고 회복이 빠르면서 통증이 적은 방식으로 수술을 해드리기 위해 근막마저도 보존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명을 드릴 때는 환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쉬운 용어인 근막하라는 말을 간혹 쓰지만 근육을 보존한다는 데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다만 근육화 이중평면과는 다르게 윗가슴의 조직의 두께가 얇은 분들에게는 보형물의 실루엣이 어느 정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초음파로 꼭 확인을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지방 이식을 권해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조직들을 보존하고 회복이 빠르고 촉감이 좋은 수술을 해드리면서도 큰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수술 방법을 계속해서 개량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수술을 했을 때는 이중평면 수술법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가슴 모양이 물방울에 가깝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단단한 조직이 아니라 성긴 조직에 보형물을 넣음으로써 그 위치에 맞게 유선 조직도 아래로 잘 늘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가슴 모양이 물방울로 나오기 위해서는 유선 조직의 아래쪽 늘어짐이 중요합니다. 유선 조직이 아예 없으신 분들이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물방울 모양이 나오지 않고 동그란 방구 모양이 나오는 이유는 유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부에 덮여있는 보형물 모양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밑주름이 또렷하고 유선이 어느 정도 아래쪽으로 늘어진 출산 후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너무 큰 보형물을 넣지 않고 적당한 사이즈의 보형물을 과하지 않게 넣을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늘어져 있는 유선 조직이 가슴의 모양을 자연스러운 물방울 모양으로 보이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 이렇게 근막도 보존하는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너무 조직이 얇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근육과 근막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초음파 추적 관찰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결론은 근육화 이중평면도 좋은 수술 방법이고 마른 분들에게 있어서는 근육층이 어느 정도 윗가슴과 가슴골을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는 형태로 수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만약에 어느 정도 연부 조직에 여유가 있다면 통증이 적고 가슴의 움직임도 자연스러우면서 촉감이 좋은 형태로 수술을 해드리는 근육과 근막을 보존하는 형태로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수술 방법에 대해서 저는 새로운 방법은 아니고 기존에 많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을 명확한 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정목이었습니다.